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공감 능력이 독이 될 때 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빛이 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온 마음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 사람이 당신의 친절을 이용해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당신 자신의 한 조각을 잃어버리는 기분을요.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고통의 순환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진정한 각성은 우리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시작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엠패스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순간은 더 이상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멈출 때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기까지 거치는 5단계의 여정을 탐험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과 칼 융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즉 엠패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의 무게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거나 아무도 입을 열기 전에 방 안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적이 있다면 아마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심층 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은 엠패스가 단순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섬세한 감수성은 생존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성한 축복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사랑이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고통의 그늘 속에서 어린 시절의 불꽃 속에서 단련된 기술과도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연이라는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처럼 예측 불가능한 분노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서연은 아버지의 침묵을 일기예보처럼 읽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미간이 찡그려지면 자기 방으로 피해야 한다는 신호였고 억지 미소가 보이면 말을 걸어도 안전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분노나 슬픔에 보이지 않는 파도, 그 감정의 해류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을 읽는 엠패스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을 예측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쓰는 가면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연과 같은 엠패스에게 페르소나는 단순한 사회적 얼굴이 아닙니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방패인 셈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발전시킨다고 믿었지만 엠패스에게 이 가면은 역할 그 이상입니다.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흡수하는 아이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엠패스의 페르소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가면이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민준이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유일한 상담가이자 기댈 곳이었습니다. 10살 때부터 그는 어머니의 두려움을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감정적 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입을 열기 전부터 기분을 감지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위로를 건네야 할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준이는 자신이 필요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언제나 어머니의 필요를 감지하는 레이더가 되었고 정작 자신을 위한 공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기원 이야기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도록 학습된 마음.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하는 공유된 인간 경험의 깊은 우물인 집단 무의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엠패스에게 그들의 감수성은 종종 돌보는 이나 치유자와 같은 원형과 연결됩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스스로 채택한 역할들이죠. 하지만 이 고귀해 보이는 역할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대 가두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엠패스의 능력은 양날의 검이 됩니다. 그들을 더없이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돌려주지 않고 뺏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신의 공감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엠패스라면 당신의 감수성은 무작위로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처했던 환경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조건부로 느껴지는 가정에서 자라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모두를 함께 묶어두기 위해 갈등을 무마하는 평화유지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서연이나 민준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 고통을 대신 흡수하는 감정의 스펀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토록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은 당신 자신을 지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진정한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말입니다. 평화를 깨기 싫어서 자신의 필요를 꿀꺽 삼켜버린 적은 없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당신의 공감 능력이 시작된 기원 이야기를 이해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인식하는 것은 칼 융이 페르소나라 불렀던 당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게 되면 당신은 언제 그 가면을 쓰고 언제 벗을지 결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어두운 이면, 즉 그림자가 있습니다. 칼 융은 모든 빛은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가르쳤습니다. 엠패스에게 그 그림자는 타인의 감정을 짊어진 무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엠패스의 가면은 점점 그들의 진짜 얼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면 아래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합니다. 타인을 읽는데 너무 능숙해져서 정작 자기 자신을 읽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다시 서연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 된 그녀는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친구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들어주고 위로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넘을 때조차 용서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은 기분이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의 기분을 읽는 법을 배웠던 그 어린 소녀가 여전히 그녀 안에 남아 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달려있어 라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덫이며 칼융이 우리에게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촉구하는 지점입니다.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페르소나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아래에는 자기, 즉 꾸밈 없고 진정한 당신이 존재합니다. 엠패스에게 그 자기로 가는 여정은 자신의 기원을 짐이 아닌 지도로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수성, 그토록 깊이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을 규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안내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당신이 쓰고 있는 가면이 당신의 진실이 아닌 하나의 도구임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엠패스는 왜 자신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용서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위해 변명하거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삼켜본 적이 있다면 이 질문의 무게를 잘 알 것입니다. 깊은 감수성을 지닌 엠패스들은 종종 스스로 판덫에 빠집니다. 그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합니다.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 칼융은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어진 감옥. 용서가 치유의 길이 아니라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회피의 수단이 되어버린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지어진 감옥입니다. 30살의 교사 지혜 씨를 만나보죠. 그녀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에게 그녀는 언제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용서할 준비가 된 든든한 바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 뒤에는 깊은 탈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지혜 씨는 거짓말과 조종을 일삼는 연인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신뢰를 깰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용서했습니다. 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 돌아올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아들인 모든 사과는 그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강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그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온 자신의 모습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덫입니다. 그리고 칼융의 가르침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줍니다. 칼융은 우리가 묻어버린 자신의 숨겨진 부분, 즉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노, 원망 또는 자신을 위해 맞서 싸워야 할 필요성과 같은 감정들 말입니다. 엠패스에게 그림자는 종종 그들이 나쁜 것이라고 배워온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 씨처럼 많은 엠패스들은 어린 시절 분노를 표현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갈등이나 버림받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고 연결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용서로 대체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경고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묻어버릴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자라난다.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들끓으며 용서를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의 한 형태로 변질시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20대 그래픽 디자이너인 상우 씨는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평화 유지군으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싸울 때마다 그는 끼어들어 부드러운 말이나 다른 화제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상우 씨는 이 역할을 친구 관계에까지 가져왔습니다. 직장에서 친한 친구가 반복적으로 그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을 때도 그는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분명 별일이었습니다. 그가 넘어갈 때마다 그는 자신이 더 작아지고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분노가 바로 그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상우 씨는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에게 용서는 자유가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칼융의 그림자 개념은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해줍니다. 엠패스가 분별력 없이 용서할 때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고통보다 너의 고통이 더 중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함보다 조화를, 자존감보다 관계를 선택하고 있으며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끝없는 용서는 그들의 자아감을 침식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칼융은 이것을 자기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필요에 의해 조각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는 진정한 핵심에 대한 배신 말입니다. 그런데 왜 멈추기가 그토록 어려울까요? 엠패스에게 용서는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어린 시절부터 써왔던 가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칼융의 페르소나 개념이 다시 등장합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세상에 보여주는 얼굴. 엠패스에게 그 얼굴은 종종 친절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패턴을 깨는 것은 마치 자기 자신을 부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용서를 멈췄는데 상대방이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 경계를 설정했는데 아무도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린 시절의 생존 본능에 뿌리내린 이 두려움이 엠패스들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자주 주는 순환에 가두어둡니다. 잠시 멈춰 성찰해 봅시다. 당신은 원해서가 아니라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일어날 일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나요? 계속해서 당신을 실망시키는 친구, 당신의 경계를 넘는 가족, 또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의 고뇌이며 칼융이 우리에게 직면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에 더든 너무 착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분별력 없는 용서는 연민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칼융의 지혜는 진정한 연민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닫거나 차가워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가면, 거짓말, 조종이 제자리에 머물도록 허락하면서 정작 당신 자신의 필요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친절함으로 위장한 상처일 뿐입니다. 엠패스가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단순히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각 변동이며
그들이 생각했던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에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칼 융은 이 순간을 개성화의 문턱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짐을 지는데 지친 영혼이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내면으로 향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복수나 비통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한 단절입니다. 엠페스가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멈추고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시켜온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면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면뿐만 아니라 엠페스 자신의 가면까지도 말입니다. 35세의 사회복지사 진우 씨를 만나보죠. 그는 수년간 모든 사람의 감정적 다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 가족, 심지어 동료들까지 그에게 기대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가든 그가 들어주고 용서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그의 깊은 개인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신뢰를 배신한 후 진우 씨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하겠어. 그 단순한 거절은 단지 친구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우 씨는 다른 사람의 혼돈보다 자신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성한 단절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마침내 자신을 봐달라고 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 전환점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는 진정한 성장, 즉 개성화는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 즉 안전하거나 사랑받기 위해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직면할 때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엠페스에게 그림자는 표현되지 않은 분노, 말하지 못한 경계,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삼켜버린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진우 씨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친구와 경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해결사, 용서하는 사람, 항상 굴복하는 사람이 되기에 지친 자신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칼 융이 어둠을 의식화한다고 말한 의미입니다. 차갑거나 잔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죠. 42세의 싱글맘 수진 씨는 동료들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상사를 수년간 용서하며 지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악의는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용서할 때마다 그녀는 더 작아지고 자신감은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유난히 혹독한 비판을 받은 후 수진 씨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우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은 단지 그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성한 단절이었고 그녀의 각성의 불을 지핀 불꽃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욕을 용서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수진 씨는 진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절이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칼 융이 묘사했듯이 이 단절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엠페스가 감정의 스펀지 역할을 멈추고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진우 씨와 수진 씨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연민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써왔던 가면들, 즉 좋은 친구, 인내심 있는 직원이라는 가면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 썼던 가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의 선함을 투사하는 것을 멈출 때 그 주문이 깨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쉽지 않습니다. 신성한 단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따릅니다. 엠패스들은 종종 걱정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를 멈추면 모든 사람을 잃게 될까?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타당합니다. 그것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배웠던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칼 융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단절에서 당신이 잃는 유일한 것은 환상뿐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했던 버전의 자신을 잃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먹고 자랐던 관계들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명확함을 얻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말입니다. 엠패스의 아니오가 모든 것을 바꿀 때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일이 거치면서 가면 뒤의 진실, 즉 매력, 변명, 거짓 약속들이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정신의 대가인 칼 융은 이 순간이 개인적인 승리 이상이며 일종의 심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엠패스가 경계를 설정할 때 그들은 투사의 주문을 깹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보았던 무의식적인 개임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쓴 가면뿐만 아니라 엠패스 자신의 가면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은 진실이 거울이 되어 가공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순간입니다. 다시 수진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독서를 퍼붓는 상사의 모욕을 수년간 용서한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이제 그만 일하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선 그 단순한 행동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때 매력과 사과 뒤에 숨었던 그녀의 상사는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의 행동을 용서하기를 멈추자 스트레스는 많지만 속은 착한 사람이라는 그의 가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있는 그대로, 즉 그녀의 침묵 위에서 군림하던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도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가면, 즉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무례함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던 인내심 많은 직원이라는 가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두 가면 모두 무너졌고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버전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자유를 느꼈습니다. 칼 융의 투사 개념은 이 순간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를 설명합니다. 엠패스들은 종종 자신의 선함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조종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아이를 보거나 계속해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잠재력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이 상대방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 투사가 덫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엠패스들이 자신의 필요는 무시한 채 나쁜 행동을 계속 가능하게 만드는 순환에 갇히게 합니다. 그들이 용서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투사를 멈춥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 학대자, 배신자를 그들이 될지도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상대방에 가면 그들의 거짓 페르소나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28세의 예술가 준서 씨의 예를 들어보죠.
그는 수년간 자신의 작품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친구를 용서하며 지냈습니다.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이 친구는 난 그냥 내가 발전하는 걸 돕고 싶을 뿐이야 와 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엠패스인 준서 씨는 그 비판이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으며 모두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또 다른 날카로운 지적을 받은 후 준서 씨는 이제 끝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은 나에게 상처를 줘. 그리고 난 더 이상 괜찮지 않아. 그 경계 설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기댈 수 있는 준서 씨의 용서가 없어지자 도움이 되는 비평가라는 친구의 가면은 무너져 내렸고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비판은 애정보다는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 씨는 그 역시 자신의 가면, 즉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했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칼 융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개성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엠패스가 용서하기를 멈출 때 그들은 단지 해로운 행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두었던 환상을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희망의 렌즈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을 멈추고 진실의 렌즈를 통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매력, 조종자의 변명, 배신자의 눈물은 모두 엠패스가 그 게임에 동참하기를 거부할 때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엠패스는 자기 자신 또한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써왔던 친절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가면이 무겁고 불필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결코 자신의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엠패스에게 여정은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가면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오한 재탄생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활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을 포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즉 빛과 그림자, 강점과 취약점 등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엠패스에게 이 재탄생은 급진적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신의 힘을 내어주었던 수년 동안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내면 아이, 즉 당신의 빛나고 오염되지 않은 본질의 핵심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32세의 작가 은영 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한 해결사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부모님의 말다툼을 중재하며 항상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녀는 이 역할을 관계 속으로 가져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친구와 연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감정적으로 소진된 끝에 그녀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분노와 상처를 쏟아냈습니다. 그 페이지들 속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그녀가 이렇게 썼을 때 찾아왔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다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너의 목소리를 잠재워서 그 자기 용서의 행위는 단지 치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부활시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이 과정을 조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쓰는 가면인 페르소나와
우리가 묻어두는 고통인 그림자 아래에 신성한 아이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원래의 흠집 없는 본질의 원형 말입니다. 엠페스에게 이 신성한 아이는 종종 어린 시절에 추방되고 돌보는 이나 평화 유지군과 같은 역할로 대체됩니다. 이 역할들은 고귀하지만 엠페스들을 그들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자기의 부활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묵하고 작아지고 결코 견뎌서는 안 될 것을 용서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내면으로 향할 때 일어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완벽함이 아닌 온전함으로 가는 여정, 개성화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엠페스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고통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너무 적게 주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 선택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본다. 그리고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잠시 성찰할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실을 배신했던 순간들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쩌면 해로운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렀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필요를 잠재웠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절의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며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제 너는 자유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당신의 재탄생의 열쇠입니다. 칼 융은 개성화가 당신의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 이야기의 일부로 포용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엠페스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들은 신성한 내면 아이, 즉 빛나고 강력하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당신에게 움츠러들라고 가르치기 전에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은 여전히 선물이지만 이제 그것은 분별력에 의해 인도되고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며 자기애에 뿌리를 둡니다. 이제 당신은 각성의 불길을 통과했고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명확하며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더 가까워진 채로 말입니다. 칼 융의 시대를 초월한 지혜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여정은 우리에게 엠페스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단지 순환을 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돌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감수성의 기원부터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신성한 단절에 이르기까지 엠페스는 자신과 타인의 가면을 벗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들은 해결사나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되어야 했던 주체적인 영혼으로 일어섭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당신은 그 어둠을 마주했고 이제 당신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온전함으로 가는 당신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향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 주변의 세상을 재구성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말을 걸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누군가, 어쩌면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된 또 다른 엠페스와 공유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이 자신에 대해 포용할 준비가 된 한 가지 진실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각성을 시작할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을 부수는 것을 용서하기를 멈추고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것을